네, 반갑습니다. 4월 22일 목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오늘 어떻게 참 편안하게 잘 넘어가셨나요? 네, 일단은 시장이 버텨냈습니다. 플러스로 마감이 좀 됐어요. 그러니까 어제보다는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글쎄, 이런 생각 좀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르긴 올랐는데 원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저녁으로 맛있는 반찬이 올라오긴 했는데 내가 못 먹는 반찬이 올라왔다. 뭐 그런 정도의 느낌? 네, 일단은 뭐 푸짐하게 차려졌어. 배가 고프니까 뭔가 먹어야 되겠는데 먹을 만한 게 없기 때문에 난 김치에다 밥만 먹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일 것 같아요. 지금 대형주들이 그러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었던 외국인들의 수급조차도 결국에는 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수급도 나빠지게 전환이 됐고요. 그래서 오르긴 올랐는데 속안이 텅 비어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이지만은 대형주가 올라오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시장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지수 산정 방식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주가 올라가지 않은 장에서는 시장이 올라가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시장이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으려면 대형주가 따라 올라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지수 상황 잘 보시면 조금 올라가는 척 하다가 꼬리 잡고 다 내려왔습니다. 이 정도면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안 나온 게 다행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될 정도입니다. 자, 분봉 차트 보시면은요 반등을 하긴 했죠. 아침에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어요. 하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저점을 잡고 반등이 나갔는데 이것은 뭐라고 했죠? 자, 고점과 저점을 연결했을 때 절반 정도 올라오는 것은 대부분 기술적 반등. 그래서 보통은 여기서 다시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지지를 만들고 반등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오늘 오후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기술적 반등이에요.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간 부분들은 다음번에 하락을 다시 한번 끌어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지금 5일선 아래쪽으로 다시 밀려났죠. 지금 과매수 국면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5일선 아래로 다시 밀려났다. 윗골이 달려있다. 자, 이 상황도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중소형주들의 어떤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까 올라가는 종목들이 좀 있어서 그나마 좀 버텼다. 또 대형주가 밀릴 때 자금들이 코스닥으로 이동하는 경향들이 있더라.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시장 자체는 반등을 하기는 했는데 내용은 텅텅 비어있는 껍데기 같은 반등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지금 삼성전자 마이너스 마감을 했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0.38% 상승으로 되어 있긴 한데 그냥 시커먼 음봉입니다. 뭐 LG화학 0.8% 올라오고 있긴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 음봉이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뭐 마찬가지. 오, 이거는 꼬리가 굉장히 길어요. 더 위험하죠. 그리고 뭐 기아 역시 마찬가지 마이너스 마감이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이제 조정을 생각해야 돼요. 조정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시장을 크게 끄집어 내려가지고 추세를 망가뜨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지금 경기 상황이라든지 전체적인 시장 동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뭐 크게 끄집어 내릴 만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현재 시점에서 이제 매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유, 그 다음에 뭐 공매도에 대한 어떤 그 대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매도가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또 많이 내려가 버리게 된다라면 공매도가 들어오지도 못해요. 왜냐면 공매도는 어느 정도 올라온 시점에서 더 내려갈 것이라 생각하고 때리는 부분인데 이미 많이 내려가 버렸다라면 공매도가 들어오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많이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것을 공매도를 위해서든 아니면 경기 회복에 대한 분위기 때문이든 어쨌든 많이 내려가지 못해요. 그렇지만 많이 내려가지 않는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즉 한 5만큼 내려갔다가 한 2, 3만큼 반등해주고 다시 또 5만큼 내려가고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총 상위권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오래전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비중을 이렇게 상황이 또 바뀌게 됐을 때는 또 줄여나가시는 전략을 계속 취하셔야 돼요. 대형주는 지금은 답이 없어요. 주가가 더 내려갈 수 있다라는 어떤 분위기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대응 전략들을 좀 달리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시면 이제 시즌은 이제 다시 내려오는 모습이긴 한데
글쎄요, 뭐, 시젠에 대해서는 뭐 이미 말씀을 충분히 드렸던 부분이고, 기술적 반등에 대한 얘기 해드렸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는데, 이번에 좀 내려가면서 그 부분들을 이제 깎아내리고 있는 형태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공매도 많은 종목들 위주로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이 약세 국면도 역시 마찬가지로 더 많이 내려간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떨어지고, 다시 또 반등해주고, 그러면서 계속 피를 말리겠죠? 왜냐면 계속 떨어져 버리게 되면 공매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의 그런 차익 매도를 통해서 비중을 충분히 줄이기 전까지는 공매도가 쉽게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매도를 하겠다고 마음 먹겠다라면 가지고 있는 물량을 한꺼번에 팡 털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어떤 충격 완화 장치까지 만들어 놓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과 공매도 같이 들어갔을 때 주가가 하락하는 포인트, 밑에서 다시 사들이는 그런 전략들을 아마 세우고 있을 겁니다. 아주 얍실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수급 볼게요. 네, 이 수급 주체들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연기금은 1900억 순매도, 코스닥 사들였어요. 이게 무슨 의미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외국인들 지금 코스닥 쪽으로 많이 이동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그 거래소 쪽에 있는 그 대형주들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공매도 타겟팅이 되다 보니까 뭐 대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일단 비중을 뭐 이제 1% 정도까지 늘리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매도를 좀 멈추기는 해야 되는데, 그냥 대형주가 아닌 다른 쪽에서 늘리겠다, 뭐 이런 식의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코스피 쪽에서 연기금이 2천억 가까이 순매도, 외국인이 1,500억. 외국인이 오전에 받아주기만 하면 괜찮다 말씀드렸는데 오후에 훅 들어가면서 안 좋은 상황 보여줬죠. 만약에 매도가 더 이어진다라면 내일은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하락이 계속 진행되게 된다라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지겠죠. 뭐 슬금슬금 빠지든 훅 빠지든지 간에 어쨌든 하락 쪽으로의 목표 지점은 계속 가까워가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좋지 않습니다. 자, 업종별 현황 보시면은요, 외국인들이 팔아먹은 거, 전기전자, 대형주 팔아먹었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 연기금도 마찬가지. 오늘 연기금 2천억 넘게 팔아먹은 게 대형주예요. 네, 그 다음에 전기전자 900억. 야, 이 정도면은 뭐 할 말 없죠. 네, 엄청나게 팔아먹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쪽에서 무슨 원수진 것도 아닌데 그냥 팔아먹고 있다는 것은 뭔가 얘네들이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중을 계속 줄여나가기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들 이미 수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개인들이 그 물량을 받아가지고 위에서 계속 물타기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 받아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점들에 있을 때는 한 발짝 물러나야 된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매수가 조금 들어와서 기술적 반등 나갈 때 그럴 때 혹 넘어가시는 경우도 많은데 그거 다 똑같습니다. 어차피 지나고 보면은 뭐 보이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도 속지 않도록 하시길 좀 바라고요. 자, 매매 동향 좀 보도록 합니다. 요즘에 매매 동향도 되게 답답해요. 기관 쪽 보시면 레버리지를 샀어요. 신기하죠? 금융투자 쪽에서 샀을까요? 그렇겠죠? 네. 얘들은 이제 내일은 주가가 오를 것이다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금액을 보시면 많지 않습니다. 350억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350억이죠? 뭐, 그냥 눈꽃만큼 산 거예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은 매도를 쳤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시총 상위권 종목으로 매도 쳤어요. 금융투자가 시총 상위권 종목을 매도 치는 경우들은 많지 않아요. 근데, 뭐, 보통 ETF나 이렇게 지수 관련된 종목들, 이렇게 산발적으로 들어가는데, 대형주를 많이 팔았다는 것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대부분 다 팔았겠죠. 뭐, NC소프트, 안 좋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정말 안 좋네요. 자,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뭐, 쭉쭉쭉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매수한 것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 쪽 매수가 좀 들어가 있고요. 롯데케미칼 아침에도 들어가 있었는데, 아마 이쪽으로 매수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요, 일단은 축세 자체가 밑으로 꺾여서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사는 종목이니까 사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건 아닙니다. 그 부분 꼭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HMM 같은 경우도 아침에 계속 올라갔었는데, 오후에 조금 빼는 모습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라서 지금은 특징적인 종목은 없어요. 뭐 많이 올랐다라거나 그런 거 뭐 자랑할 만한 부분도 별로 없고 뭐 그런 상황이죠. 그냥 자랑 한번 한다 그러면은 뭐 고영 같은 종목이 오늘 장중에 한 16%까지 올라갔다 왔죠. 이런 종목들은 안 빠져요.
추세가 살아있고, 그 다음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뭐, 중대형이든 중소형이든 이렇게 중자가 들어가 있는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은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이미 올라가 있는 것들이 조금씩 빠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저렇게 큰 시세를 만드는 것들은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연속 하락이고, 이렇게 살짝씩 올라갔다 조정받는 것들은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뭐,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상승세, 신고가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종목을 어떻게 구축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계좌는 달라진다라는 거,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 볼게요. 외국인 뭐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삼성전자 2천억 팔았습니다. 많이 팔았어요. 외국인들은 엄청나게 파는 거예요. 지금 기아, 뭐 하이닉스 다 팔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타겟팅이 된 이유는 일단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자꾸 붙잡는 그런 행동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매수가 오늘 LG 디스플레이 쪽에 집중이 좀 되네요. 그래서 신고가 나오면서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저 연기금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오는 모양새들 확인이 좀 됐었습니다. 그 외에는 뭐 특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대형주에 있는 부분들은 글쎄요. 지금 수급 동향이라든지 추세적인 상황들 잘 봤을 때는 추가 조정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무식하거나 엄청나게 큰 조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조정에 대한 포지션은 계속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관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포트폴리오를 지금에도 조금씩 바꿔가시는 게 어떻겠는가 그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너무 거기에 얽매여 있지 마시고요. 조금씩 바꿔가시면서 제발 좀 그렇게 수익 좀 많이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이랑 종목 간의 수익, 포트의 수익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대형주에만 너무 고집해 있고 막 이런 거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은 빨리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붙잡고 있지 마시고요. 조금씩 제발 좀 바꿔가시면서 수익을 계속 늘려가시는 그런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수익을 많이 내셔야죠. 자, 오늘은 그래서 저녁 9시요. 오늘 21시부터 무료 라이브 방송이 또 진행됩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답답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오셔서 또 이야기 들어보시고 방향성을 좀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녁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꼭 오세요. 무료 라이브 방송 9시에 진행합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마감 시간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